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공시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공시생들이 느끼는 면접에서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만나보시죠. 면접관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면접 볼 때 소방 학개론하고 법규를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도 법규랑 소방 학개론을 선택한 거고요. 소방학이랑 소방법에 대한 질문을 면접관들이 하신다고 하셔서 그것에 대한 법을 외우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 특집 1호기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방 공무원 특집인데요. 2주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어제 봤던 그 인상 좋은 학생이었는데 네. 필기 시험과 체력 시험 통과하고 또 마지막 면접의 관문만 통과하면 소방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공무원 시험 면접이 뭐 어디나 어렵긴 하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든 면접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면접 경험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아픔도 컸을 텐데요. 예. 어쨌든 이 소방공무원 면접은 점수 산정 자체에서 필기 시험이 75%, 예. 체력 시험이 15%, 면접 시험이 10% 비중으로 해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짓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면접 시험에 앞서서 필기 시험과 체력 시험까지 치러진 상태에서 면접이라는 과정이 합산되는 것이다 보니까 네. 다른 공무원 면접과는 달리 비중 면에서는 좀 작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면접만으로 불합격될 수도 있는 그러한 뭐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역량 이런 것을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기와 체력 성적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 면접 시험을 통해서 한판 뒤집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자 네. 부활전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면접 비중은 10%라고 하셨지만 단 1점 차이로도 당락이 뒤바뀌는 만큼 결국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필기 시험과 체력 시험을 아무리 잘 봤다고 해도 이 마음 놓고 있다가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필기나 체력 시험 점수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 좀 안심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 시험에서 면접위원회 과반수가 그러니까 특정 항목에 대해서 40% 그러니까 C0라고 하는데 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가 있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두 번째로는 1단계 이제 집단 면접하고 2단계 개별 면접이 합산돼 가지고서 60점 만점이 되는데 거기에서 과반이 넘지 않는 30점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불합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반이 특정 항목에 대해서 40% 미만을 주면 탈락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면접위원이 보통 몇 명이 들어옵니까? 보통 이제 뭐 3명에서 5명 정도까지 이제 뭐 원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제 3명 정도가 네. 1차 이제 집단 면접에서 3명, 2차 개별 면접에서 3명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고 또 선발 자체에서도 1차에서는 소방경, 소방위, 또 예. 소방장 이렇게 중에서 3명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2차에서는 뭐 경찰로 보면 총경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면접위원이 3분 정도씩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분 중에 2분이 40% 미만으로 체크한 항목이 있으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면접위원 한 분만 공략하기보다는 이렇게 모두에게 다 시선을 골고루 주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면접의 기본적인 테크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예. 질문을 한 면접위원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시선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앞에 면접위원이 3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준 면접관을 이제 위주로 해서 답변을 주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나머지 2분에 대해서도 시선을 분산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득을 위해서 비언어적인 그러한 소통 노력은 면접관들 모두에게 이제 호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네.
불합격을 맞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게 돼 있는지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역시나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소방공무원 시험 면접평가 요소 실제로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는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집단 면접에서는 전문 지식과 기술, 그 응용 능력, 그리고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의 직무 역량을 봅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그리고 예의, 품행, 성실, 봉사정신 등의 인성을 보게 되는데요. 각 항목별로 수에서 각까지 10점에서 1점으로 1.5점씩 차등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은 20점으로 가장 평가 범위가 높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중요하게 보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하게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송화쌤을 통해서 표로 각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우선 집단 면접 그리고 개별 면접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로 각 면접마다 소요가 됩니까? 뭐 앞서 방송에서 이게 지방직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소방 면접의 원칙으로 본다고 하면 집단 면접하고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네. 지역에 따라서는 많게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적게는 20분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응시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면접위원회 재량으로 해서 약간은 변형돼 있는 그러한 면접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토론 형식의 이제 집단 면접은 30분 내외로 진행을 하게 되고 네네. 개별 면접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장시간 동안 진행되는 건 아닌데요. 이 집단 면접을 약 10분 정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몇 명 정도가 함께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까? 10분은 아니고 한 30분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일반적으로 집단 면접에서는 응시자가 6명에서 8명 정도 네. 이제 한 조로 편성이 돼 가지고서 면접 당일날 현장에서 제시되는 주제에 맞게끔 토론 형식을 갖춰 가지고 논리적인 주장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질의, 경청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형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토론 형식 중에 집단 면접이 30분 내외였고요. 개별 면접이 이제 10분에서 15분 내외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집단 면접 6명에서 8명이 그 찬반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주제가 또 궁금합니다. 또 이게 난해한 주제가 나오면 뭐 시간 많아도 얘기 못하는 건 뭐 꿀먹은 벙어리 되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소방공무원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소방 공무원의 자질을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의 면접이기 때문에 예. 토론이다라고 하면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주된 주제로 제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소방 공무원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직으로의 전환, 네. 그리고 소방청의 독립이라든지 예. CCTV가 이제 설치되는 것이 이제 의무화돼 있긴 하지만 네.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찬반 토론으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주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예, 찬성 입장에 서야 할지 아니면 반대 입장에 서야 할지 공시생 입장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 주제는 전부 다 찬성 쪽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본인 그 기조 얘기했다가 또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역시 아나운서 분들은 눈치가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방 공무원이 이제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응시생들 모두가 찬성 쪽에 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황금 분할로 이제 찬반 쪽이 나눠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토론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랜덤 형식으로 면접위원들이 응시자들을 짝수 번호, 홀수 번호로 나눠 가지고서 찬반을 지정해 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반대쪽 입장도 견지를 하고 있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토론 주제들은 소방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 찬반 쪽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소방의 토론 면접이라는 것이 찬반 어느 쪽에 뭐 유리하게 논쟁을 벌이는 이러한 뭐 토론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토론 과정에서 발표력이나 예절, 사고 등을 평가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애초에 토론이라는 형식을 택한 의도 자체도 조직 융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얼마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경청을 하는지 또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지 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6명에서 8명이 함께 토론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발언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TV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백분 토론 이런 네.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습니다. 네. 예,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시면은 좀 안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보통 30분 정도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8명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적에 각각 4번에서 5번 정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뭐 토론이라는 형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두 발언이라는 걸 통해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진행이 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손 들고 자유 발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자신이 얘기했던 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듣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 제시 후에 최종 결론을 발언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찬반이 확실히 나뉘게 되는 주제가 됐던 또 그렇지 않은 주제가 됐던 토론에서는 어쨌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논리 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제 면접관들 보기에는 태도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토론의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뭐 비율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경청이 8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제 펼치는 것을 2할 정도에서 8대2 비율을 보통 얘기합니다. 비율이 꽤 크네요. 예, 네. 그만큼 응시자들 입장에서는 토론 면접을 준비할 적에 경청을 잘하고 또 자세를 바르게 하고 토론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잘 호응해주고 자세를 이제 태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토론 과정에서 흥분한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타협하지 않고 집요하게 주장을 한다거나 예.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언행이 있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면접을 치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흥분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좀 흥분되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면접하다가 이렇게 또 열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소방공무원직 면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 게요. 네. 어쨌든 그 붙어서 합격을 해서 선배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그 자리에서도 소방직과 관련된 어떤 그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될 테니까 그런 자리에서 막 선배들 말 자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이미지 메이킹 해보시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 소장님께서 그렇다면은 시청자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상 문자나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소방 분야에서는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소방청의 독립이라든지 국가직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이것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소방 전문 병원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 소방 분야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년마다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재정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백지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경찰병원 같은 이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문 병원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경찰병원을 아시는군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소방 전문 병원은 예. 없습니다. 이 소방 전문 병원 같은 경우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범죄라든지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자상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총상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심각한 현장에서의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라든지 아니면 참혹한 현장을 보고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전문적인 치료를 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일반 병원을 뭐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소방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 전문 병원의 설립 취지 그리고 왜 필요한가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딱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소방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일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뭐 피해를 입는다는 게 매번 이 화마와 싸우는 현장이기 때문에 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염려도 많을 테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뉴스들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또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히 그 주제가 있을 테니 좀 찾아보시면 분명히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단 면접 알아봤고요. 개별 면접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질문들이 주로 이룹니까? 뭐 개별 질문이라고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자기 소개서라든지 적성 검사 이제 결과지 네. 그리고 신원 조회 결과 이런 것이 이제 면접관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와 연관되어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 이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소방 공무원의 자질을 검증한다라는 차원에서 지원 동기 그리고 자신의 이제 장단점이라든지 사회 경험 그리고 소방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역량을 자신이 갖추고 있는지 또 향후에 자기 개발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이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1분 자기소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그런 일반화되어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소방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 그러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 LPG와 LNG의 차이점, 예. 위험물 분류 방법, 소방력 이러한 질문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뭐 지방직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소속 지자체에 관련돼 있는 지역 정보도 포함돼서 질문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는 건가요? 면접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렵겠죠? 소화기 분사되면 큰일 나죠. 예. 좀 어렵고 이제 네. 대부분이 이제 구두로 이 설명을 하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의 역량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제세동기 조작법에 대해서도 이제 구두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참 이게 좀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소화기 사용법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이영애 씨하고 유지태 씨 나왔던 영화 봄날은 간다 본 적 있어요? 네. 아니요, 보진 않았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한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이영애 씨가 그 소화기 사용법 알아요 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작업 멘트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합니다. 유지태 씨한테도 하고 그 다음 남자한테도 하고 예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안 납니까? 에이, 너무 어쨌든 옛날 영화. 예, 뭐 그러긴 합니다만 이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핀을 뽑는다, 뭐 노즐을 잡고 레버를 당긴다 이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뭐 대충은 뭐 그 정도라고 하면 네네. 현장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이제 초기에 이제 화재를 이제 진압할 적에 소화기를 소방차 한 대와 견줄 만큼 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선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당연히 화기에 가깝게 이 소화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에 이제 안전핀을 우선 제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을 등지고 이제 호스를 불 쪽에 향해 가지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를 쓸듯이 이제 뿌리게 되는 예.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소화기 사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개별 면접 문제를 보니까 이제 평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부 이런 질문인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평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게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면접 질문이 거의 공개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은 심하게 말하면 형식적인 절차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제 공무원 시험의 이제 담당 부처로서 면접도 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의 결과로 해서 공직관을 강화를 한다든지 인성 검증을 강화한다. 또 상황형 질문을 해서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평가하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상황형 질문하면은 굉장히 좀 그 난감한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응시자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소방 공무원 시험 면접 상황형 질문들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임송학 감상님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소방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상황별 면접 질문일 텐데요. 과연 어떤 상황들이 실제로 딜레마로 주어지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방차가 가장 위험한 건물에서 현장에 있을 경우 인명을 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지만 현장 지휘관은 화재 건물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긴급 자동차가 현장 출동하는데 불법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반려동물의 구조 활동이나 벌집 제거 등이 소방공무원 업무에 속하는가 등의 질문이 상황 면접으로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가 난감하다고들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튜디오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역시나 하나같이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들일 텐데요. 준비 없이 갔다가 완전히 뭐 그 요즘 말로 그 멘탈 온다고 하죠. 멘붕 오는 응시자들도 있을 네. 것 같고요. 소장님이 답변에 대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휘관이 못하게 한다. 이런 때는 어떤 게 현답일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요?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현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요 구조자의 안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긴박한 현장에서의 지휘관의 명령은 사실상 초법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법적. 예, 그러니까 요 구조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이 많은 그러한 지휘관의 명령을 신뢰하고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지휘관에게는 소방관의 목숨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요 구조자를 구하러 가게 됐을 때 요 구조자도 그렇고 소방관도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네, 판단을 맞습니다.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지휘관의 입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현장에서의 지휘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때 리더십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참 네.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될 것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네, 네. 출동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러면 그냥 참는다. 뭐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네. 현직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뭐라고 답하던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폭행 시비가 발생한 후의 매뉴얼은 있어요. 근데 폭행 시비의 그 전 전 단계에서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흥분될 때 가라앉히는 그 상태가 중요해요. 그냥 참아야 된다라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합격생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네.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만일을 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는 경찰과 협조해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공인이어서 화를 내면 안 되지만 저런 상황 때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대신 화를 좀 내드리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솔직히 그냥 일만 해도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 앞에서 화까지 내고 폭행까지 하시는 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자, 세 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이게 불법 주차 문제인데요. 신고한다. 예. 이거 뭐 이렇게 하긴 좀 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재가 나서 출동을 했는데 신고해서 그 치울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차를 들어 그래서 옮겨야 되나요? 그러니까 먼저 네네. 뭐 불법 주차 문제는 이제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렇죠. 평소에 화재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긴급 차량 통행이 수월하도록 수시로 주차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불법 주차를 이제 각성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은 적극 견인하기로 했고요. 예, 예. 또 소방차에게 길을 안 비켜주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크게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누군가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건데 네. 진로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네. 예전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어떤 차는 인도로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방차의 어떤 그 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다 비켜주는 시민 의식이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쫙 모세의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게 반려동물 구조 활동이나 벌집 제거 등이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주일 것이냐. 이것도 참 애매해 보입니다. 네, 이거 엄격히 말씀드리면 소방 공무원의 범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위험하잖아요. 구청 네네. 쪽에서 이제 예. 담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김승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반려동물과 관련돼 있는 생활 구조 활동이라든지 예. 벌집 제거 활동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장비나 전문 지식 없이 구조를 하거나 제거하려다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따라서 소방 공무원의 뭐 역할, 업무 범위 속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황형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또 다른 추세가 공직관 강화 그리고 인성검증 강화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부분이죠. 대해서도 어떤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송아 강사님이 전해주시죠. 네, 소방공무원 시험 최근 면접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 검증과 공직관 강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면접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주어지는지 화면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중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인성 검증을 위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해온 일 중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직관 강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방 공무원 수행 업무 중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죠. 네. 이게 상황형 질문과는 좀 다르게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조금 그 수험생들이 견지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 질문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러한 경험들, 네. 이 경험치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요. 네. 대표적인 상황 질문일 뿐, 이거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대표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근데 다양한 질문들이 더 많고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소방 공무원이라면 이라는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네. 네. 면접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거짓 없이 솔직하게 이제 자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게 뭐 합격생들 네. 이런 사람들의 후기 이런 걸 보고서 그냥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갖다 쓰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면접관이 제대로 평가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위원들도 어느 정도 진실성을 알고 있고 또 면접에서 자신을 과장되게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드라마틱하게 꾸미려고만 한다고 하면 네. 네. 정작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합격, 불합격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떤 유형인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원론적인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네네. 면접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인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좀 조심하면서 면접에 임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예. 합격 유형 같은 경우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응시자로서 자신감하고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견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공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인지 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이제 합격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이제 불합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네. 아주 이제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또 리더십을 좀 어필하려다가 이제 고집이 센 그러한 유형으로 보이게 된다 하면 어느 누구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자신 있게 좀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한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얘기하셨었고, 자 오늘 그 소방공무원 시험 면접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끝으로 공시생들에게 그 면접 합격의 비법, 노하우를 좀 엑기스로 정리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모든 면접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의사소통을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건데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그리고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연습이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또 면접 학원에서 이제 제시되는 면접의 요령 같은 경우는 처음 준비하는 응시생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면접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이 소방 공무원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아이 컨택을 연습하고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실전 준비를 하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잡정부센터 소방공무원 시험 최종 관문이죠. 이 면접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윌비스 고시학원의 수험전략연구소 노종태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소개해 주신 코리아 컬리지 임소왕 의사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